엄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방 스틱이 툭 떨어졌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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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연휴라서 어린이날 연휴라서 또 좋은 데 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다들 어디 좋은 데 많이 놀러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 주에 공개 수업을 갔다 왔어요. 엘리네. 엘리가 3학년인데요. 공개 수업을 영어 수업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다들 엄마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각 학년에서 한 반만 선택해서 그거를 공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교시는, 그러니까 3교시는 전체가 다 각 반에서 하고 2교시는 한 반만 선정해서 하는데 그게 엘리반이 영어 수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재밌겠다 해서 이제 갔었는데 다행히 되게 원어민 선생님이 너무너무 재밌게 잘해주고 계셨고 평소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인데 한국말을 좀 많이 잘하시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는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엄마들이 왔을 때는 많이 자제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아이들 너무 재밌게 수업 잘해주시는 거 보고선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요번 주에는 근데 이제 사실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그게 눈에 되게 보여요. 이제 사교육을 받은 친구들과 처음인 친구들의 굉장히 갭이 좀 있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거의 다 영어로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알아듣고 이제 막 계속 표현을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사실 처음 접한 친구들은 아직 생소한 표현도 많고 알파벳 자체가 생소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갭 같은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수업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하셨고 요번 주에 그래서 거기에서 뭘 했냐면은 그 주제가 계속 catch the ball please 였어요. 그래서 한 명이 던지고 뭐 잡고 하는 그런 뭐 역할극도 하고 앞에 나와서 이제 몇 명이서 누가 누구 할지를 해서 뭐 catch the ball please 그러면 뭐 오케이 하면서 서로 이제 역할극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책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읽고 시작하려고요. 이 책 많이들 아시죠? Can I play too? 이 책 아시죠? 모 윌리엄 책은 너무 유명해서 그림이 너무너무 귀엽죠. 국제학교 안 다녀요? 일반 학교 다녀요. 네. 국제학교에서 catch the ball please 이런 거 안 하죠? Piggy, let's play catch. 맞아. 우리 스크램블 하는, 센텐스 하는 책에서요. 그거 질문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나? 여기 있나? 플레이볼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플레이볼 with a bear 였죠. 앞에가 까먹었어요. Let's play ball with a bear인가요? B에 해당하는 언스크램블 하는 페이지인데 거기에서 엄마들이 많이 실수를 하셨던 게 play a ball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play catch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표현이에요. 잡기놀이 한다라는 표현이고 play ball이라는 거는 공놀이를 하다라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play a ball이 아니라 play ball 그러면 공을 가지고 놀다라는 뜻이어서 앞에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let's play ball with a bear이에요. a bear. bear에는 이제 관사가 들어가지만 뭐 앞에는 들어가지 않고 play ball이 하나의 표현으로 쓰인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Let's play catch. 그러면 우리 잡기놀이 하자 그런 뜻이죠. 하나의 이것도 표현이에요. Yes.
I love playing catch with friends. 안녕하세요. I will throw. I will catch. Excuse me. Can I play too? 얘네 표정이 왜 이래요? 얘는 해맑게 웃고 있는데, 아, 곤란해. 아, 곤란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왜 이렇게 곤란해요? 같이 놀자는데. You do not want to play with me? No, no, we do want to play with you. But, 곤란해요. 왜 그럴까요? But, we're playing catch. 우리 잡기 놀이 한다고. With our arms. 그쵸? With our arms. So. 얼굴까지 빨개졌어. You do not have arms. 조심스럽게 말하죠. I do not have arms. 히히 하하 히히 하하 히히. I know I do not have arms. 어쩌지. I'm a snake. Yeah, you're a funny snake. But can a snake play catch? I do not know. But I can try. But I can try. 얘네 표정 너무 귀엽죠? Cool! I'll throw the ball. Try to catch it. Here comes the ball. Bonk. 안녕하세요. Oops, sorry. It is okay. Let's try again. 안녕하세요. Okay, I'll try again. 자꾸 이게 쓰러지네요. 잠시만요. bonk. 안녕하세요. Now I'll try. 잠시만요. 이거 다시 끼고. Now I'll try. bonk. Oh, this is not working. We need a new idea. Yes. Maybe we need more balls. More balls! More balls? Oh boy. Oh boy. Bo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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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k. 애들이랑 읽을 때는 완전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bo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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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k. 난리가 나는 거예요. Do we need even more balls? Maybe. Wait. We have tried. But I'm a snake. A snake who cannot play catch. No! You're our friends. We will all play catch. How? Boom. She has an idea. 뭐가 날아갈까요? I love playing catch with my friends. 재밌죠? 그래서 요번 주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엘리 반에 이제 그 영어 공개 수업 갔는데 요번 주가 그 catch the ball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please가 붙는 것이랑 그냥 아닌 것, 이런 것, 차이를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이 catch the ball이라는 표현, 그런 걸 해가지고 막 역할극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꼬꼬리 너무 재밌죠, 얘네들. 표정도 재밌고, 말하는 것도 재밌고, 네, 재밌어요. 쉬우면서 재밌죠. 그래서, 네, 들어오시는 동안 요걸 한번 읽어봤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가 1년 1기가 끝나고, 솔직히 이거는요, 아카데미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승급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사달래요? 책 사달라 그럴 때 제일 좋죠.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아카데미를 하기 전에는 조금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던 것을 실제적으로 많은 친구들을 이제 많은 케이스들을 겪으면서 또 느꼈던 게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뭐 단계하고 상관없이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요. 특히 새로 시작하는 오기들, 그리고 앞으로 시작할 친구들은 특히 더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진행하면서 우리 원장님 방송도 계속 듣고 또 계속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그러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생기셨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멘붕도 오기도 하고 좌절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교수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이렇게 다지다가 한순간 올라가고, 이렇게 다지다가 한 계단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누구나 이렇게 다져가는 시기도 있고 올라가는 시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을 때는 저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보다 보니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거를 귀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아이가 성장한다거나 대부분의 아이들가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제가 보고 겪고 나니까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성장 곡선이 다르고 성장하는 패턴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장할 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고, 사실은 저희 반에 이제 지원하는 나연이라는 같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매달 올라요. 그래서 1년 내내 올랐거든요. 1년 내내 올라서 이제 AR 4점대 뭐 이 정도 가서 이제 좀 주춤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5점 넘어가고 막 매달 오르고 있어요. 그쵸, 우리 나연이 어머님 계셨어요. 근데 진짜 어머님은 정말 뭐 맨날 그러세요. 뭐 퍼플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라고 사실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젠가 좀 그 노하우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나연이 계속 어쨌든 근데 사실은 리딩 주스가 모든 걸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대변하는 건 아닌데, 이 정도 우리가 프리K, K, G1, G2 이 정도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파닉스 부분이나 읽기 부분이 차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거의 교과 과정과도 거의 맞게 떨어져 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저희 반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이게 지금 그냥 몇 명을 제가 딱 고른 거예요. 이게 패턴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고 이런 패턴으로 가는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 데이터를 고른 거고, 그 밑에 요 패턴이 조금 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2명 정도 더 골랐고, 조금 다 안 보이네요. 그쵸?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솔직히 그냥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기수든 간에 지금 보면서 저거 우리 아이 점수네 이러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쵸? 어, 가장 먼저 주목받는 것은 빠른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솔직히 감출 필요도 없는 거고, 노력에 대한 칭찬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런 아이들이 몇몇 주목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 아이가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내 아이 빼고는 다른 아이들이 다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머니들이. 그런데 내 아이는 내 아이의 속도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이를 보는 하고 내 아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은 K 단계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K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보통. 왜냐하면 대부분 K가 요번 이제 K 처음 시작한 친구들이 백지에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체계를 더해가면 훅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G1, G2 같은 경우에 이미 성장을 이룬 친구들이 이제 좀 다져가는 친구들이 있고 프리-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 단계 과정인 부분들이 있는데 K는 이제 파닉스 부분도 제일 세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을 가장 많이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도 이게 딱 수치로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제가 학기 중에 이제 저희 반 어떤 학생을 칭찬하고 싶어서 피드를 올렸었어요. 근데 수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너무너무 성실하게 리딩을 꾸준히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꾸준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칭찬하고 싶었고 그에 따른 이제 성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요 첫 번째 그래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저 앞에도 원래 있어요. 6월, 5월은 더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이 정도에서 요번 4월에도 조금 더 오른 걸로 알아요. 4월에도 조금 더 올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초등맘들이 자절의 시간을 좀 갖게 됐어요. 왜냐면 초등 엄마들도 리딩을 굉장히 꾸준히 잘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때 부분이 언제였냐면 요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특정 누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룹들 중에서 2명을 수치를 넣은 건데 꼭 이 아이가 그렇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때 우리 이제 12월에 상담이 있었는데요. 그 전달쯤에 여기에서 많이들 힘들어 하셨어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5월이 시작했어요. 불과 3개월 지나서 3개월, 3, 4, 5, 6 이 정도 계열 지났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친구가 훅 치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우리 아이는 조금씩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이 눈에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알림장에 되게 꽤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었어요. 초등맘들이 좀 힘들어 하신 부분도 많았었고,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더디게 올릴까요?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요. 오르고 있거든요? 그쵸?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니까 그 성장이 엄마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들 같은 경우, 그 대부분의 그렇게 하셨던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정말 하라는 대로 열심히 가이드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어머니 오를 거예요. 지금 천천히 채워서 올라가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의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6, 7개월이 지나고 1년이 가니까 이렇게 아이의 성장이 보이시죠? 한눈에. 그쵸? 근데 이게 심지어요. 렉사일이에요. 어제 우리 아카데미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음, 다른 친구 점수를요. 솔직히 그
아이의 성장을 인스타에 꾸준히 기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쵸. 아이가 너무 성장하는 게 기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매달 이제 지수가 나오는 거를 인스타에 기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중간에 어떤 몇몇 아이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제 피드를 올렸던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는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아이들이 보게 된 케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심지어 어제 그 말씀을 하셨죠. 원장님께서 렉사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너무 점수가 이렇게 BR 밑으로 나왔을 경우에 오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다음 문제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저번에 봤을 때도 렉사일이 어느 정도 밑이면 어려운 문제까지 올라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퀴즈를, 그 테스트를 푸는 문제 자체도 그 문제 자체에서도 커트라인을 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기 아이들 처음에요. 여기 지금 7월인데 5월, 6월은 더 낮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그냥 던져진 거예요. 일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퀴즈도 본 적도 없고 테스트도 본 적이 없는데 렉셀 테스트는 심지어 어려워요. 진짜 AR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냥 던져져서 그냥 바로 테스트를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일기들은 정말 프리케 친구들도 그렇고요. 정말 강하게 컸어요. 강하게 컸는데, 그거를 꾹꾹꾹꾹 채우면서 올라와서 지금은 다 비아를 탈출을 했죠. 터널을 지나왔죠, 다들. 그래서 지금 비슷한, 보면은,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학년이 나이가 나와 있어요. 13년생이고요. 9년생, 10년생, 그리고 저희 반에 10년생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10년생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올랐어요. 그리고, 3월, 4월쯤, 2, 3, 4쯤에 거의 BR 탈출을, 여기서 조금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어요. 조금 리딩 안 하면 살짝 내려갔다, 요 친구도 지금 살짝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꾸준히 계속 한 친구들은, 그러다 여기에 2월쯤부터 훅 탈출을 했어요. 정말 꾹꾹꾹꾹 차근차근 꼬박꼬박 밟으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정도 된 친구들이 지금 AR 한 2점 정도 나와요. 2점대 정도 나오고, 2점 초반, 뭐 1점 후반, 2점, 아니면 조금 더 오른 친구도 있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상승하다가 이 정도부터는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하지만 다져가는 중이죠. 빠르게 오른 만큼 이렇게 빈 부분을 조금씩 채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마 이렇게 가다 또 한번 훅 오르는 시기가 올 거예요. 이게 이 아이의 성장 곡선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다가 조금 다지다가 아마 어느 정도 다지고 나면 또 아마 훅 오를 거예요. 제 생각에. 그리고 그런데요, 대부분의 빠른 성장을 이룬 아이들은 뭐 100%는 아니지만 공통점은 뭐냐면요. 퍼플로 처음 시작을 했거나 같은 단계 중에 어린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아이들이 처음이고 어릴수록 편견 없이 그냥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비교적 이렇게 형님들이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조금씩 해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미 했던 것들이 많고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생각이 많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흡수가 빠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탄탄히 올라가고 있죠. 탄탄히 올라가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뭐 분명히 가다가 조금 정체하는 시기가 오긴 와요. 그렇지만 지금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이렇게 그래프들을 보면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요 케이스가 더 많았어요. 왜냐면 초등 친구들이 더 많았고, 어, 그랬는데, 사실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1번 그래프 친구들이 표면상으로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좌절하고 내 아이의 성장을 못 보는 거예요. 정말 내 아이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성장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2기, 3기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안 돼 4기도 마찬가지고 또 시작하는 5기에도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지금 뭐 2기도 그렇고 3기도 그렇고 잘하는 친구들이 눈에 탁탁탁탁 들어오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가이드대로 꾸준히 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1년 뒤에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요. 이 아이들 다 리딩은 꾸준히 가이드대로 정말 성실히 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했을 때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꾸준히 가이드대로 성실히 했을 때 내가 아이가 오르지 않는 것 같더라도 눈에 지금 하루에 한 발자국은 보이지 않지만 그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아이들, 맞아요. 근데 다른 보통 친구들도 후기들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엄마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딱 확 드러나는 친구들만 오히려 엄마들 자꾸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다른 그냥 성실히 한 친구들도 후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많이 성장한 친구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은 제가 여기는 프리케이예요. 근데 프리케이 같은 경우는 저희 1기 프리케이는요. 진짜 강하게 컸어요. 그쵸? 우리 지금 4기, 5기 친구들은 정말 복받은 거고요. 우리 프리케이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백지의 베이비들. 우리 1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연령 제한이 없었어서 저희 반 지금 K 가는 친구가 한 42개월?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입학을 한 거죠. 그때 처음 1기라서 저희가 연령 제한을 딱 몇 개월을 두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어렸어서 힘들어서 중도에 좀 쉬었다 한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한 친구도 있고, 이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들이 꾸준히 끌고 오셨어요. 맞아요. 29개월도 있었고, 뭐, 아무튼, 우리 알버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아마 40 몇 개월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때는 그리고 기초 리더스도 없었어요. 기초 리더스도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막 렉사일 북퀴즈 하고, 막 멘붕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프리케이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안 봐요. 충분히 지금 사기 같은 경우에는 참빗만 있어요. 일부러. 프리케이는 굳이 테스트를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K 가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제 테스트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쵸. 연우도 너무 잘했죠. 연우도 강하게 컸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조금 어리지만 언어감도 빠르고 또 성실히 기초 리더스를 몇 개월 동안 지금 처음부터 해서 거의 안 빼고 읽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언어감이 빠른 친구들은 그때 처음에 기초 리더스 하면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읽어가 나간 친구들도 있고, 아직 그냥 듣기 위주로 하는 친구들도 있죠. 작년피드, 맞아요. 진짜 우리 알버트리. 그래서 한 2월 정도부터 아이들이 기초 리더스를 저희가 지금 제가 아까 한 6개월 정도 됐다 그랬는데, 한 4개월 정도 꾸준히 읽다가 한 2월부터 조금씩 테스트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우리 알버트리가 2번이에요. 이렇게 밝혀도 되나? 어쨌든 그런데 15년생, 맞아요. 15년생. 처음에
1.7, 3월부터 봤구나, 대부분. 3월부터 봤어요. 3월부터 봐서 1.7 나오고, 뭐 2.0 나오고. 진짜 신기하죠? 우리 애들이 5살이고, 미안해요. 그리고 여기도 5살이에요. 근데 정말 정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저한테 그 체크리스트를 보내셨던 분이에요. 지금 마지막 주차까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보아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봤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계속 리딩을 해서 하고 이제 준비가 된 것 같다 해서 본 친구들인데, 이게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그쵸. 되게 저도 이제 포함해서 느끼는 게 정말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흡수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또 좌절하시면 안 돼요. 프리케이 엄마들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금 아이들 중에서도 언어를 빨리 받아들인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문자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꾸준히 그때부터 이제 읽는 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초 리더스를 꾸준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정도 수치가 나왔고, 우리 지금 베이비 같은 아이들은 아카데미도 전에 지금 그걸 하고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은 다행인 건가요? 그 친구들은 아마 더 시기가 빠를 수도 있죠. 근데 이거에 꽂히면 안 되는 게요. 프리케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아이들이 4세, 5세 아니면 6세거든요. 그때는 정말 기초를 잘 닦는 게 중요해요. 너무 빨리 갈 필요도 없고요. 프리케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칭찬은 하지만 이 친구들의 점수에 엄마들 꽂히면 안 돼요. 프리케이 엄마들이, 지금 베이비 친구들이 꾸준히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이에요. 빼놓지 않고 한 친구들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가지는 않더라도 이제 우리 프리케이 때는 알파벳, 대표음과, 그 다음에 단모음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내 아이가 얼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리딩은 아직 문자에 관심이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4세, 뭐 5세 어린 친구들은 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기다려 주시면서 음원 들려주기부터 해서 조금씩 여유를 가지셔도 계세요. 그래서 프리케이에서 그 정도만 준비를 끝내면요.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한 대표음과 단모음 정도 해서 이제 조금 헷갈리더라도 그 정도만 준비를 끝내도 K에서 정말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인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쓰신 거를 엄마가 아이의 인지 상태를 잘 파악하고 내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준비가 끝내도 우리 다른 친구들 K에서 보면 백지로 시작한 친구도 있고 막 혼돈 속에서 시작한 아이들도 많아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이게 막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차근히 준비를 하고 K를 하기 시작하면 K 단계에서 정말 이렇게 K가 훅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저희 반 어머님 알림장 중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고 조금 뽑아서 이제 보여드리고 하는데, 제가 두 어머니 걸 준비했는데 한 어머님은 아직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한 어머니만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밝혀도 괜찮아요, 알버트는. 네. 저희가 프리케이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 몇 주? 19주차? 그 정도부터 체크리스트라는 게 생겼어요. 체크리스트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왜 생겼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기 K는 렉사의 스콜라스틱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책을 읽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러니까 책만 읽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퀴즈를 못 풀고, 퀴즈는 아이가 읽고 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닌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책만 읽었을 경우에는 그 책을 읽은 게 선생님이 봤을 때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상에, 그러니까 리포트상에
책을 읽었다는 표시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아이가 리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잘하고 있는지, 뭐 종이책을 읽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보내서 종이책을 읽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어떻게 활용하고, 스콜라스틱을 읽기만 하고 있는지를 적어서 보내드리기 위해, 보내달라고 체크리스트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 주도 빼지 않고 보내주신 분이 저희 반에 2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이제 요 그래프에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친구는, 잠깐만요. 제가 보내주시면 내용을 조금 캡처를 했는데, 솔직히, 그 친구는 5세에서 요번에 6세가 됐죠. 그래서 이걸 보면요. 제가 이제 모든 주차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뽑았는데, 그 아이의 성장을 엄마도 보이고 저도 보여요. 보면, 자, 보세요. 19주차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문제를 잘 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쉬운 알파벳 파닉스를 알지만 토마토를 하는데 T를 안 고르고 P를 골랐어요. 그러면서 놀이학교에서 파닉스를 하는데 뭔 쫑가 뒤통수를 맡은 기분이거든요. 이러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 음가를 인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아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차에서는 이제 사이트워드를 인지해서 사이트워드 리더스 리딩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속도대로 맞게 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렇게 쓰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23주차, 4주차, 5주차 가면요. 제가 이때 딱 보면 뭐가 아냐면요. 자, 단모음에 들어간 거예요. 단모음에 A2를 이제 헷갈린대요. 아직 단모음 A2를 헷갈려요. 그리고 24주 가면 이제 단모음 I인 거예요. 여기서는 평일에 영상 보여주고 주말에 야엑스 풀리는데 I 단모음을 처음 몇 문제 알려주고 혼자 푸는데 뭐 안 틀리고 어느 정도 푼다라는 거. 왜 어머님 제발 저리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 얘기 안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단모음 온 거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 음가로 말해줘서 골랐고, 이제 단모음 오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34주차 보면 어머니가 또 뭐를 계속 하셨냐면요. 아이의 구멍을 아니까 그 부분을 계속 복습을 하셨어요. 그 단모음 부분, 음가가 처음에 앞에 나오는 음가는 그러니까 단어들은 인지를 하는데 중간음을 계속 아이가 헷갈리니까 단모음의 중간에 있는 단어 중에 중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 헷갈리니까 그거를 계속 복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멍이 보이는 IXL은 유튜브 다시 보여주고 다시 하고 있고 그래 또 한 번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다시 하고 있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쓴 건데 댓글로 쓴 건데 39주차 보면요. 그 독서한 거를 꾸준히 올려주시니까 저도 뭐가 보이냐면 처음에는 1월에만 해도 2권 정도였는데 지금 39주차니까 몇 월일까요? 한 2, 3월 정도 됐겠죠? 3월 정도 됐나 봐요. 그 정도 되니까 6권 정도씩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에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아이들은 박스떼기 한대라고 해서 막 아이를 푸시를 하시지 마시고요. 내 아이의 속도에 맞게 가는 거예요. 2권 정도씩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서 여기에서는 이제 6권 정도씩 읽기 시작하니까 반 박스 정도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쉬운 단계 책은 양을 늘리고 새로운 단계 조금씩 도전해 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제가 하니까 저도 제가 답글을 보면서 누구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제 44주차 되니까 어머님 마시면서 우리 서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중간음이 좀 헷갈려 하는 거죠. 그리고 47주차예요. 47주차 되니까 마지막에 첫째 주 전이에요.
리뷰 IXL 이제 단모음 A2를 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에 아까 보셨죠? 20 몇 주 차예요. 어려워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푸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리뷰하고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제가 보면은 정말 한 줄도 안 빼놓고 아이가,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쓴 부분도 있고, 어, 길게 쓴 부분도 있고, 짧게 쓴 부분도 있는데, 그 주에 이제 아이를 관찰해서 이제 계속 이제 기록을 남기신 거죠. 그거를 인스타로 남기시는 분도 있고, 키즈노트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비교 안 하시려고 노력했다는 게 정말 내 아이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20 몇 주째는 이걸 헷갈려 했는데, 40 몇 주가 되니까, 이제는 잘해. 그쵸? 아이의 성장을 엄마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엄마가 다른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내 아이의 성장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아이가 그냥 계속 못하는 것 같죠? 그쵸? 다른 애는 정말 저렇게 그냥 별로 하지도 않은 것 같은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계속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이거 자꾸 헷갈려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는 어려워했는데,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잘하는 거죠. 내 아이의 성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꼭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어, 엄마가 그거를 느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알파벳, 뭐 단모음뿐만이 아니에요. 알파벳도 그렇고, 뭐 그때는 뭐를 헷갈려 했는데, 지금은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어머님은 제가 허락을 안 맡았기 못 맡았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못하는데요. 어머님도 처음에 왜냐면 아이가 어, 리딩을 거부했었어요. 리딩을 거부해서 좌절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저만 조금 보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제가 다는 안 들려드리고, 이 친구는 한 살 더 어려요. 이 친구는 한 살 더 어린데, 어머님도 계속 그랬었어요. 아이가 이제 리딩을 조금 어려워하고 그래서 힘들어 했었는데, 어느 주차에서는 그래요. 랭귀지 아트를 이번 주에 못했어요. 적절하게 들이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시거든요. 맞아요. 프리케이 때는요, 아이가 매주마다 이렇게 엄마의 계획대로 절대 움직여주지 않아요. 절대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데, 엄마가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아이가 컨디션이 좋을 때, 아이가 기분이 좋을 때, 적절할 때 딱 들이미는 그 요령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그게, 나 정말 요번 주 우리 IXL 못했어. 막, 그것 때문에 좌절할 문제가 아니고요. 요번 주에는 못했지만, 제가, 아이 맞춰서 바로 할 거예요. 라고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엄마가 그거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주 차에서는 기초 리더스 시작하고, 많이 발전했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리딩하는 부분이 많긴 한데, 까막눈이 입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아무튼 뭐 그런 말 하셨어요. 그래서 비교 안 하고, 우리 아이, 속도대로 하겠다. 근데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42주 차가 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화요일부터 리딩 거부를 안 하고 읽기를 시도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자, 42주 차예요. 그 안에의 과정들을 보이시죠? 42주 차까지 어머니가 포기 안 하고 끌고 오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공감을 하냐면요. 저희 집에도 6살이 있잖아요. 프리케이 6살, 5살, 6살을 지내온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지나올 또 꼬맹이가 한 명이 또 있고, 첫째도 그 시기를 당연히 지나갔고요. 어쨌든, 당연히 다 엄마인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같은 시기를 지나간
갈 거고, 아직 어린 친구들은, 그리고 간 엄마들도 다 있고, 아, 우리 김나오는, 김나오는 모르시는구나. 아유, 참,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42주차가 돼서 리딩 거부를 안 하고 읽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안에 과정이 보, 말하지 않아도 보여요. 그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33차 있고 44주차에 뭐라 그러셨냐면 코믹스 한번 읽어보자 했더니 너무 쉽게 읽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었어요. 맞아요. 브라운반 선생님도 아이가 저번 지난 기수에 프리케이였어요. 아, 일기 프리케이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희는. 그쵸. 똑같은 엄마고, 아이들이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해요. 그래서 44주차 되니까 하시는 말씀이, 어, 어,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너무 쉽게 읽어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그만큼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아직도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많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글씨를 보고 읽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고 또 그때 제가 코믹스 워크지 중에 이렇게 뒤에 이중자음으로 더블 컨소넌트라고 해서 LLSS 이런 소리 뒤에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음가를 쪼개서 읽고 붙이기 활동을 하는데 재밌다고 그랬다고 하면서 감동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간의 노력들이 보이시죠? 제가 이제 좀 앞으로 다시 갈게요. 어쨌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고 하는데 중간에 만약에 엄마가 좌절해서 맞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사이트로 되면 체크리스트 시스템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키즈노트에 막 기록으로 그냥 전달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거에 선생님이 힘들진 않아요. 네. 사실은 저도 어머님이 매주 남겨주실 때 다 답글을 드리진 못했어요. 그 질문이 있는 부분이나 제가 이제 타이밍이 잘 맞아서 시간이 될 때는 좀 막 길게 쓴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했구나 라고 제가 그냥 보고 만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선생님이 부담을 느끼실 부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정말 프리케 같은 경우에 특히요, 중간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중간에 멈췄다면, 아이도 그 상태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서윤이가 헷갈리는 부분에서, 모르겠어, 안 돼, 됐어, 때려쳐. 이래서, 엄마가 포기하고 멈췄으면, 아이도 그 상태에서 멈추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시기에는 특히 아이가 스스로 막 찾아내서 내가 이거를 해야지라고 성장하기는 힘들죠. 엄마가 노출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자극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어, 엄마가 멈추면 아이도 그 상태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1년을 가고 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어떤 아이들은 뭐 더 이렇게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더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처음과 끝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친구도 그런 단계들도 프리케이나 그런 단계들도 분명히 성장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기수를 시작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다들 설레임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 아이가 정말 퍼플 다른 애들 보니까 이렇게 잘하던데 우리 애도 잘하겠지. 막 이런 설레임으로 시작을 하는데, 설레임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상 하다 보면은 좌절이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이의
그래프가 아니라 내 아이의 그래프를 보는 거고, 그쵸? 내 아이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전에 몰랐던 거, 오늘은 아는 거. 네,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음, 맞아요. 그리고, 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성장했던 친구들은 정말 꾸준히 계속 리딩을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리딩은 끈을 놓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프리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제가 오기 OT 하면서 또 몇 가지는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특히 프리케이는 몸에 읽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처음부터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고요. 어, 엄마가 계획표도 여러 번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도 그것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특히 프리케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네. 아이마다 성장 곡선이 다 다른데, 정말 꾸준히 올랐던 친구도 간혹 있어요. 우리 아까 나연이. 그렇게 오른 친구도 있고, 쭉 오르다가 다져가는 아이도 있고, 이미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초등도, 그쵸? 초등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리고 천천히 꾸준히 오르는 아이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제가 진짜로, 실제로 이게 이론으로 아는 보는 거하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이게 무조건 이렇게 수치로 해서 아이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데이터화로 해서 보면 정말 그게 맨날 원장님이 빅데이터 하시는 것처럼 그 아이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래서 내 아이의 그래프에 신경을 쓰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 오늘 리더스로 푸푸부터 갈까요? 리더스부터 갈까요? 자, 푸푸부터 갈게요. 리더스부터 갈게요. 리더스는, 자, 요번 주부터 10권씩 갈 거예요. 그 전에는 A분, 그래요? 52분이에요? 아마 한번 2부 한 2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전에는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 나눠서 갔었죠. 13개, 12개 이렇게 갔었는데, 무슨 알포트가 오든. 그런데 요번 주부터는 C단계부터는 10권씩 가서, 자, 제가 지금 워크지를 안 가져왔는데, 봐봐요. 네. 이렇게 10개 조금 더 난이도가 생겨서, 그 다음에 이렇게 C에서 5개 남은 거랑 D 5개랑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10개씩 갈 거고요. 만약에 이제 어린 친구들 A단계가 AB까지는 순탄하게 가다가 이제 C부터 C도 아직 사실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C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이게 10권이니까 2권씩 이제 듣기 노출로 해주셔도 되고요. 앞에 거 뭐 복습하면서 C는 듣기 노출로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이미 뭐 빨리빨리 나간 친구들은 그냥 뭐 박스 떼기든지 반박스 떼기든지 이렇게 가면서 워크지 활동할 거는 같이 좀 하면서 복습을 하셔도 좋고, 기본으로 잡고 가는 건 C단계 여기 10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워크지에서는 제가 지금 다 완성을 못 했는데, 요 2개를 가지고 갈 거예요. 매주 이제 2개씩 뽑는데, 자,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저번에 이제 그 고양이 그렸던 거, 이번에는 피그를 그리죠. 그 다음에 카운팅 같은 것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쉐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쉐입은 그 쉐입은 아닌데, 그리고 클레이 플레이. 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펄스 리틀에서 나왔던 게 코믹스랑 같이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made out of가 나와요. out of clay가 나오는데 우리 코믹스에서도 그거 나왔었죠. 그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읽지 못하면 들려주시는 거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Eight Arms 어디 갔어? 이거는 우리 친구들 되게 많이 알고 있죠. 코믹스에서 Eight Arms are great 해서 같이 연계해서 읽어도 좋아요. Eight Arms 거기서는 쿨이라고 나왔나? 코믹스에서 갑자기 제가 헷갈려요. 어쨌든 그래서 그 코믹스랑 연계된 거는 같이 읽어도 좋고요. 그렇게 하면 되고 요번에 이제 2개 지정해 드릴 거는 요렇게 2개가 될 텐데 보시면 저번 주에도 뭐가 나왔었죠? Some monsters 땡땡땡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워크지에 Some fairies 라고 해서 패턴을 계속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보면 Some dinosaurs 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엄마들은 그냥 이렇게 직역을 하면 뭐 몇몇의 뭐 공룡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아이들이 그냥 느끼기에는 그냥 어떤 공룡은 이렇고 어떤 공룡은 이렇고 어떤 공룡은 이렇고 이렇게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저번에도 some monsters, some fairies 여기서도 some dinosaurs 그러면 어떤 뭐 공룡 중에 어떤 공룡은 이렇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all about 다른 동물을 할 거예요. all about dogs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Some dogs have spots. 이렇게 되고, some dogs have stripes.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some dogs are big. Some dogs are small. 하고, some dogs are 뭐 이렇게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표현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엄마들이 이런 표현을 할 때 바로바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뭐는 그래. 이런 표현들을 바로바로 말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패턴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그냥 강아지를 표현을 하거나 어떤 고양이를 표현하거나 이럴 때 some cats are 뭐뭐뭐뭐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스피킹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저번 주에도 그렇게 그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 주에도 연결해서 그 표현이 조금 더 한 번 더 짚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짚을 거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요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주원이 마미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학기 처음에 주원이가 그때 몇 살이었지? 5살이었나? 아무튼 뭐 그럴 때 카페에다 여쭤봤나? 저한테 여쭤봤나? 엽기가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왜냐면 주원이가 유치원을 갔다 와서 뭐가 엽기라고 했다는데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셨었어요. 그러면서 뭐 아무튼 뭐 그런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 표현을 보면서 갑자기 주원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엽기가 뭐죠? 엽기가 뭘까요? 엽기가 뭘까요? 엽기가 뭘까요? 여미는 아시죠? 여미의 반대말. 여미의 반대말. 이유. 이상한 거. 왜?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워크지에는,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Do you like 이상한 음식이나 아니면 브로콜리 이런 아이들이 안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 중에서 아이가 고르는 거예요. yes, it's yummy 아니면 no, it's yucky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그 표현을 보고 아이가 yucky인지 yummy인지 둘 중에 골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워크지요. 처음에 조금 쓰는 게 제가 이렇게 따라 쓰는 거긴 한데 쓰는 게 브로콜리에 매니아 있어요? 너무 착하네요. 저희 딸은 엽기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뭐지?
그래서 조금 워크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쓰는 부분. 그러면 쓰는 거 대신 그냥 엄마가 질문하고 아이는 영어로 답하고 아니면 영어로 그림 보면서 그 문장을 읽어보거나 말하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아이에 따라서. 자,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질문이 있을 거예요. 뭐, do you like, 땡땡땡땡, 뭐, 음식이 있으면 아이가 쓸 수 있는 친구는 쓰면 좋고요. 아니면 거기에 no, it's yucky, 아니면 yes, it's yummy,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어, 하는 거예요. 얘 지금 음식들이 다 이상한 거야. Ketchup on his cookie. 그리고